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4일 밤 10시 4분입니다. 저는 아까 낮에 방송 좀 하고요. 편집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그냥 늦은 김에 라디오까지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켜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동파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몸이던 집이던 간에 몸도 동파되는 거 아시죠? 추우면. 첫 곡은 말이죠.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듣고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였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브루노 마스라는 가수가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꼬마애가 이제 말을 건 거예요. 공연 중에 브루노 마스한테 아저씨 저스틴 비버죠? 딱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브루노 마스가 막 웃으면서 야 너 누가 보냈냐? 너 배후가 누구냐? 이러더니 말 나온 김에 저스틴 비버 노래 하나 조지죠? 이러면서 이제 피아니스트한테 키보디스트한테 사인을 주니까 바로 이 베이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브루노 마스가 거기 맞춰가지고 하면서 또 막 시작을 하는 거야. 또 옆에 뒤에 있던 댄서가 막 또 춤을 추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베이비를 불러주니까 또 이 후렴구를 다 또 관객들이 또 떼창을 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잊지 못할 그 어떤 추억을 선물해준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한 양반이구만. 정말 즐거운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틀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출퇴근 때마다 재미있게 듣고 있는 펄떡이입니다. 늘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도 재미있는 사연과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상상만 하다가 최근에 생각난 재미있는 추억이 있어서 사연 써봅니다. 때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 고등학교 친구들과 롯데월드에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꽤 시골에 있었던 예체능계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각 과별로 반 배정을 받았고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바뀌거나 하지 않고 졸업 때까지 같은 반인 마치 대학교 같은 방식의 학교였습니다.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반 친구들이 집이랑 멀리 떨어진 학교 탓에 바로 앞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3년 내내 지지고 볶으며 남녀랄 게 따로 없이 막역한 사이로 지냈었습니다. 장난도 서로 많이 치고요. 남자애들의 장난이 특히 심했었는데 공감적 수치심? 여하튼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는 장난을 많이 쳤었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해서 수위가 심한 장난 같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버스 안에서나 아니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행위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버스에 앉아있는 여자 동기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펄순아! 너 옆에 앉아! 내 옆에 앉으라고!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하면 펄순이는 기겁하며 미친놈아 조용히 해! 그리고 내 이름 부르지 마! 하며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혀 민폐라 생각 못하던 어린 시절에 저희는 부끄러워하는 펄순이를 보며 깔깔대며 왜? 우리가 부끄러워? 하며 한술 더 뜨며 장난을 치곤 했더랬죠. 다시 돌아와 졸업 후에 롯데월드. 3년간 그랬으면 이제 그만 철이 들 법도 한데 제 남자 동기는 철이 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이번엔 여자 동기의 이름을 부르며 이목을 끄는 것이 아닌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기절하는 척을 하며 냅다 바닥에 쓰러져 버리는 장난을 쳤는데 이것이 장난인 줄 아는 저희는 사람들의 이목을 사는 것이 부끄러워 얼른 일으켜 세워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사람이 많았던, 아마 위치로는 프렌치 레볼루션이라는 롯데월드 인기 실내 어트랙션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중 제 친구는 또 쓰러지는 장난을 시작했고, 슬슬 짜증이 나던 저를 포함한 여자 동기들은 서로 눈을 맞춘 후 누워있는 친구를 뒤로 한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친구는 이번에도 또 일으켜 세워주겠지 하며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었고, 저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키득대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3분? 그쯤 되자 길거리에 그냥 누워있는 젊은 남자애가 뭐라도 잘못된 건지 걱정된 사람들은 모두 제 친구를 동그랗게 감쌌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저희도 쌓이는 인파에 누워있는 친구는 이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략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시면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하는 말에 눈을 뜬 제 친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라진 친구들, 그리고 걱정되는 눈빛으로 자기를 둘러싼 못해도 30명에서 40명은 되는 것 같은 인파의 사람들. 당황한 친구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며 빠르게 일어나 뛰쳐나갔고, 멀리서 지켜보던 저희를 발견하고는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며 한탄을 했고, 그러게 누가 그런 장난 치래? 하며 깔깔대며 놀렸습니다. 뻘개진 얼굴로 씩씩대던 친구는 야 빨리 자리를 뜨자 며 아예 야외로 저희를 끌고 나갔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이렇게 회상하며 적으니 참 철이 없었던 것 같네요. 이 사연을 통해서 버스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 롯데월드에 계셨던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추억이 떠오르면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주펄. 신청곡은 꿈에 대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만들어준 루드 존의 홈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재밌네요. 참교육. 루드 존의 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가 엄청 좋군요. 전 루드 존이라고 해서 외국 가수인 줄 알았는데 한국 노래였군요. 참 좋은 노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민 D. 미래 사회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고민이 생겨 이렇게 제보합니다. 요즘 기술의 발전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20대 펄떡이입니다. 유튜브 쇼츠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한때 화제였던 윌 스미스의 스파게티 먹방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기괴한 영상과 최근의 영상을 비교하는 구조였는데, 최근에 다시 만든 윌 스미스의 스파게티 먹방은 약간 어색한 걸 빼면 꽤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더군요. 이러다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치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에 나오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그런 인공지능들이 나온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더군요. 그러다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고민은 바로 궤도님처럼 그러한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호감작을 해둬야 하는가입니다. 제 친구는 어차피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더라도 뭔가 제약을 걸어놓을 테니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 믿고 있다가 당하는 게 대표적인 영화, 만화적 클리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펄밤에서 펄떡이 분들과 쭈디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미리 호감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심하고 AI를 착취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신청곡은 일요일 점심만 되면 TV에서 출발 비디오 여행의 막바지에 나왔던 노래, 3000년대 미래인이 들려주는 미래 이야기, 버스티드의 Year 3000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글쎄요, AI 참 저도 관심도 많고 AI를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막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개발한 AI에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똥맛 카레가 맛있니, 카레맛 똥이 맛있니, 뭐 이런 것이지만, 사실 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뭔가 장문을 해야 할 때, 글을 써야 할 때 뭐 초안을 작성해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약간의 또 휴먼 터치를 가미하면은 이게 AI가 쓴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에서 자기소개서 이제는 안 받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소서 어차피 그거 소설인데 AI가 훨씬 잘 써주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변별력이 없어져가지고 요즘에는 안 받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100%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뭐 하는 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한 건 맞는데, 얘네가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이 이해하는 영역을 넘어서는 범위로 가고, 그리고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고, 스스로가 생각해낸 기술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그 시점을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얘네가 만든 기술들로 지금은 치료가 불가능한 어떤 난치병들, 불치병들도 다 막 치료해주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약을, 뭐 단백질도 얼마 전에 AI가 찾은 게 있다던데,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면은 막 이렇게 얘네가 지배할까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 AI가 워낙 요즘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AI가 굉장히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AI가 해주는 어떤 따뜻한 말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전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곽재식 작가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살짝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 공개 글이기 때문에 제가 짧은 글이라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연 중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 구독자 10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9만에서 계속 정체야. 용을 써봐도 쉽지 않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곤 해. 어떻게 해야 10만을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맨 먼저 답할 것 같니? 뭐 유명 유튜버와 합방을 해라. 구독자 이벤트를 해라. 커뮤니티 사이트에 홍보를 해라. 등등. 근데 챗 GPT에게 물어봤거든? 챗 GPT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나는 정말 놀랐어. 챗 GPT의 대답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먼저 축하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9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서 갑자기 울컥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없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 챗GPT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학습해서 제일 그럴듯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잖아. 결국 사람들도 원래 그런 식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냥 요즘은 잊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상태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고.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생수에 나오는 오른쪽이처럼 신이치는 계속 인간성을 잃어가고 오른쪽이는 인간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인간성을 잃어가고 AI는 옛날에 사람들이 말했던 따뜻한 방식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자 이제 누가 인간이지? 라는 지경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은 그런 생각은 요즘에 가끔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버스티드의 이어 3000 듣겠습니다. 버스티드의 이어 3000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카페 오픈 알바 하는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손님이 와서 자꾸 음흉하게 웃고 제가 말할 때마다 나이스 빙고 이러면서 주먹 하이파이브 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안녕하세요. 두 잔만. 네, 3,000원입니다. 적립도 하시나요? 빙고. 이제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나이스 하이파이브. 털이 가득한 주먹을 내밀며. 처음에는 당황했고 뒤에 손님도 좀 있어서 했는데 올 때마다 주먹을 내밉니다. 본인이랑 하이파이브 하자고. 진심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했다가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내미는 손등에 털이 준내 많아서 직원 마렵습니다. 너무 스트레스인데 그 손님 그만 오게 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좀 주세요. 신청곡은 다이나믹 두오의 죽일 놈입니다. 라는 사연이었고요. 제가 손이 더러워서요 하고 거절한다고요?
카페 알바가 손이 더러우면 어떡해. 아무튼 사연이 너무 짧은 관계로 남자분들께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5년간 카페 알바생으로 일한 경험으로 관심 있는 카페 여자 알바에게 호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방법을 사용하실 거면 단골 카페를 하나 잃는다는 마인드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선 외모는 일단 얼굴이랑 상관없이 깔끔한 게 포인트랍니다. 머리 스타일이 깔끔하고 옷도 체형에 맞게 깔끔하게 입고 그냥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힙한 스타일이 아닌 엄마들이 좋아하는 단정한 옷을 베스트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면 인상에 남더라고요. 근데 향수가 아닌 섬유 유연제의 포근한 냄새로요. 그리고 매일 혹은 일주일에 같은 요일에 항상 같은 음료를 시키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말을 걸지 말되 인사를 잘하세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그리고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 정도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이러는 손님들이 많아서 인사만 잘해주는 손님은 인사만 잘해줘도 일단 호감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이걸 6번, 5번 정도 반복하면 알바생이 알아볼 겁니다. 알바생이 내향형인 경우에는 티를 안 낼 수도 있어요. 혹시 못 알아본다면 먼저 질문하세요. 개인적인 질문 말고 음료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 여기에 펄 들어가나요? 제가 맨날 같은 것만 먹어서 그런데 혹시 추천 메뉴가 있을까요? 아이스로요. 뭐 이렇게 말이죠. 이때 알바생의 표정을 잘 보세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사무적으로 말한다면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알바생이 먼저 웃으면서 알아보거나 질문했을 때 밝게 웃으면서 말씀을 한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100% 호감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친절한 알바생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쪽지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먼저 번호를 따지 마세요. 알바생은 일하는 중이어서 바쁠 수도 있고요. 당황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일 음료 사가면서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용기 내서 쪽지 드립니다. 부담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담백하게 말이죠. 구구절절하게 쪽지 어필하지 마시고 연락 오면 그때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오길 기다립니다. 쪽지를 주고 다음 날까지 연락이 안 온다면 새로운 단골 카페를 찾으세요. 꿀팁도 케바케 사바사인 거 아시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사연으로 바꿀게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입니다. 이 꿀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꿀팁이네요. 카페 알바를 5년 하셨으니까 믿을만 한 거겠죠? 내일부터 당장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2개는요. 좀 뭔가 어렸을 때 철없는 민폐 사연들입니다. 어렸을 때의 어떤 철없는 일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 놀이터 구석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보고는 저런 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자동차 위에 모래를 뿌리고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습니다. 자동차는 그야말로 걸레가 됐죠. 그리고 잘 도망이라도 갔으면 몰라도 나는 당당하니까 악을 응징했을 뿐이라고 그 근처에서 놀다가 어떤 아저씨가 이거 누가 한 건지 아냐고 하니까 당당히 내가 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멱살 잡혀 집까지 끌려갔고 부모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식 우유가 너무 먹기 싫었습니다. 몇몇 애들은 네스퀵이나 제티를 타먹기도 했고 몇몇 애들은 우유폭탄 놀이라고 다 먹은 우유곽을 풍선처럼 만들어서 복도에 놔두고 달려와서 팍 밟아서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며 터지는지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유 폭탄을 하면 그 우유곽에 남은 잔여 우유가 복도에 흩뿌려지기 때문에 좀 노는 애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보던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걔들을 이기고 싶었는지 그냥 먹지 않은 우유를 5층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1층 주차장에 세워놓은 선생님 자동차 앞유리가 박살이 났고 선생님한테 왕복 싸다기를 뒤지게 맞고 유리창 값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런 상남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사건이 있으니 제가 어린 시절엔 동네 쓰레기장에서 노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매립지로 보내기 전에 쓰레기를 잠시 모아놓는 곳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쓰레기장에서 놀다가 팔각형 모양으로 된 대용량 UN 성냥을 주웠습니다. 이거 성냥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성냥이 꽤 많이 남았더군요. 친구들이랑 이것저것 태우며 놀았는데 조금씩 큰 걸 태우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 커져서 불이 안 꺼지더군요. 불을 끈다고 불에 잘 안 타는 물건들을 불 위로 던져댔는데 조금 늦춰졌을 뿐 결국 검은 연기를 내뿜는 캠프파이어가 되어버린 순간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불에 연료를 공급하던 저도 혼자 남게 되자 쫄보가 되어 도망쳤습니다. 쓰레기장은 통째로 활활 타버렸고 소방차 3대가 출동해서 불을 껐는데 동네 애들은 소방차 구경한다고 몰려갔지만 우리는 거기 있으면 잡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각자 집으로 도망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물어줄 수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다행히 관에서 타버린 컨테이너 사무실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하남자 쫄보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보니 상남자가 아니라 빡대가리나 분조장 같네요. 후일담. 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동안 사고쳐서 물어준 사연들을 라디오 사연으로 올려서 선물을 꽤 많이 받으셨습니다. 나름 쏠쏠했어요. TV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옛날 살던 동네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쓰레기장에 가봤더니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 추억의 한 조각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더군요. 신청곡은 홍경민의 Into the Fire라는 곡이었습니다. 대박이네요, 진짜. 모래를 던지고, 모래 미끄럼틀, 우유 폭탄, 그리고 쓰레기장 불 지르기. 사페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 프로파일링 하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그 연쇄 살인마 특징이 이게 사페 특징이 방화 그리고 오줌 싸개 그러니까 야뇨증 그리고 동물 학대라는 거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물 괴롭히고 밤에 오줌 싸고 불장난하는 애들이 사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라는 얘기가 혹시 그 옛날에 조상들이 그 사페를 알아보고 그 만든 말이 아닌가. 불장난하고 오줌하고 어떻게 사실 연결이 돼. 근데 사페가 불장난도 하고 야뇨증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조상의 지혜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래서 만약에 조선을 배경으로 한 어떤 사페가 나오는 스릴러가 나온다면은 이 대사를 꼭 써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나중에 저는 안 그릴 것 같으니까 누가 써먹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민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 한번 읊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높이가 엄청 높은 스탠드가 있었습니다. 좋기 20층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멘트가 되어 있던 그 스탠드는 층고가 높아서 초등학생들의 짧은 다리로는 오르기가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 당시 6학년이었던 저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스탠드에 앉아서 친구와 수다 떠는 것을 즐겼습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며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던 도중 저희는 하나의 규칙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스탠드 입구의 첫 계단이 유난히 높아서
모두들 높은 확률로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부끄럽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탠드 손잡이에 침을 한 바가지 뱉어 놓은 후 멀리서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잡아 손에 침이 묻은 아이들의 일그러진 표정과 절규하는 모습에 희열을 느끼며 은밀한 관찰을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몰래 침을 리필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반에 예쁘고 인기가 많았던 여자아이가 스탠드 입구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두근두근하며 제발 손잡이를 잡아라, 손잡이를 잡아라 하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도 함정에 빠지고야 말았고 표정이 무시무시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면식 없었던 희생자들의 반응만 보다가 알고 지내던 친구의 반응을 살펴보니 그 희열은 더욱더 컸습니다. 게다가 잠시 뒤 저희는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함정에 빠진 그녀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희는 쫄아서 필사적으로 수다 떠는 척 연기를 시작하며 곁눈질로 관찰을 하였고 잠시 후 그녀는 운동장에 있던 같은 반 다른 친구를 발견한 뒤 곧바로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뒤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침이 묻은 손으로 등짝 스매싱을 갈기며 반갑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친구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남은 침을 친구의 옷에 야무지게 닦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발굴하며 만족스럽게 점심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걸릴까봐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러운 사연 올려서 펄디와 청취자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신청곡은 122의 낯선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사페 사연 정말 재미있네요. 자, 그럼 홍경민의 Into the Fire와 일리신의 낯선 두 곡 연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경민의 Into the Fire, 일리닛의 낯선이었습니다. 뭔가 2000년대 냄새가 낭낭하군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디, 안녕하세요. 요즘은 유일하게 챙겨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긴펄뿐인, 주펄도 안 보고 긴펄만 보게 되더라고요. 극성 펄순이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뵌 적도 있는데 제가 심장마비가 와서 인사도 못 건넸네요. 대머리에다가 어깨도 넓으시고 인자한 미소까지 장착하고 계셔서 진짜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때 바람까지 싹 불었는데 구준표인 줄? 펄떡이님들께 쭈디의 미모를 홍보해 봅니다. 실물이 100배 멋지세요. 저는 침착맨과 쭈디를 통해 인터넷 방송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 접한 후에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일부러 인방을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는 욕도 못하고 농담도 구분을 잘 못하는 진지한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 사라는 인사말도 그냥 못 넘기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한다거나 일생일대의 분노를 느낀 순간에도 나쁜 사람! 이 다였답니다.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본 인방 속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와 침소리, 펄소리, 그리고 채팅창에 난무하는 다소 원색적인 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작품들이 지적이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런 작가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문화권의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스텝을 쪼개며 드립들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내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직된 저의 정신세계를 뜯어 고치기 위해 침소리와 삼괴권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이건 개그야. 이건 웃어야 돼. 갈고리 메모, 락스 메모, 이게 야스지 메모, 누려야지 메모, 재미없다 가라 메모,
훈련 4년차. 이제는 나름 약간의 거친 표현이나 개그에도 긴장하지 않고 호탕하게 웃으며 도파민을 뿜어내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작가님에 대한 팬심을 바탕으로 인방 문화에 녹아들 수 있었고, 이로써 표현 방식이 나와 다를 때에 반응하는 저의 예민성도 줄고 인간관계도 훨씬 유도리 있고 느긋해져서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펄밤을 들으며 펄밤이 저에게 또 다른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펄밤에서 2년 동안 짝사랑했다는 사연이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30대고 연애는 제 나이 대비 할 만큼 해봤습니다만 모든 쇼부를 2주에서 한 달 안에 보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인생 처음으로 4개월째 쇼부가 안 나는 오빠가 있어요. 3년여간 마음에 맞는 인연을 만나지 못해 기약 없이 회사 일만 하다가 모처럼 만난 마음에 드는 오빠인데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와 다르니 상당히 괴로웠어요.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나를 안 좋아하나? 싶고 조급증도 나더라고요. 하지만 펄밤을 들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마음속으로 사랑을 키우는 느린 속도의 사람도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친언니의 동기 오빠인데 4개월 동안 2주에 한두 번은 꾸준히 단 둘이 만나오고 있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점잖고 생각도 깊으신 듯해서 저는 그 오빠가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약속을 제가 만나자고 했고 절대 먼저 만나자는 말이 없네요. 가끔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오빠도 저를 만나면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기색입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도 없고요. 그나마 저 말고는 사람도 잘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가 연애 경험이 적어 보이고 느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펄밤에서 20대 때 짝사랑을 2년씩 했다는 사연을 들으면 오빠의 연애 감각은 남들 20대처럼 풋풋한 건가 하고 살며시 넘겨짚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펄밤을 들으며 나 어쩌면 안 망한 사랑이 될지도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한 달 안에 사귄 데이터베이스는 다 헤어지는 결론이었으니 그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결말인 끝사랑일지도 라고 김칫국도 마셔봅니다. 사연을 쓰다 보니 어쩌면 제가 변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인내심이 더 생긴 것일까요? 모쪼록 연애에 대해 새로운 희망회로라면 희망회로, 영감이라면 영감을 주신 펄떡이님들과 쭈디에게 감사를 표하며 언제나 삶의 새로운 직관을 열어주는 펄투브는 대한민국 필수 교양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오빠에게 고백 공격 급발진을 하고 싶은 심신을 펄튜브와 함께 이완하며 전략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쭈디, 펄떡이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신청곡은 가사가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생각이 되는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입니다. 그리고 후기는 망한 사랑이 되었을 때 돌아오겠습니다. 안 망한 사랑보다는 망한 사랑 사연이 재밌더라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망하진 않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면은 호감이 없이 2주마다 4개월을 둘이서 만날 수가 있나? 라는 또 희망회로를 또 열어주는 의견도 있고요. 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지?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올해 꼭 사귀라는 의견도 있고요. 얼른 고백하시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빨리 쇼부 보세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이 결말이. 자, 이매진 드래곤스의 Walking the Wire 들겠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Walking the Wire였습니다. 자, 요번 사연은 괴인 사연 2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오늘따라 글이 잘 써져서 괴인 이야기를 또 써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부산, 사나이들의 도시, 돼지국밥 공화국 등등 많은 이명을 가지고 있는 곳인 부산은 제가 가장 많은 괴인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때는 새벽, 목욕을 즐기고 2시쯤 슬슬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던 여름날의 새벽녘이었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24시간 목욕탕이 없어서 연산역 근처까지 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옥의 연산역 6교차로로 유명한 연산역 주변은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노래 부르러 가면 안 될 것 같은 노래방이 많은 동네죠. 그런 연산역 주변에는 당연하게도 취객들 역시 많습니다. 취객분들은 아무데나 앉아있거나 다양한 부침개를 골목 곳곳에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저는 조심하며 기숙사를 향해 걸어갔죠. 골목 곳곳에 있는 부침개들을 피해가던 와중 폭포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취객들 중에서는 노상방뇨를 갈겨버리는 분들도 있었기에 빨리 피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코너를 돈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도로를 향해 아치형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던 오줌 줄기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름 모를 아저씨는 보통의 취객들처럼 담벼락이나 가로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담벼락을 등지고 도로를 향해 분수쇼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당혹스러운 광경에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을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더욱 저를 무섭게 했던 것은 그 아저씨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고 저는 아저씨의 오줌빨이 마저 끝나기 전에 그 골목에서 뒷걸음질로 도망치고야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새벽에 연산역 주변을 가지 않습니다. 신청곡은 브루노 마스의 Run Away Baby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그 바닥 곳곳에 있는 것은 부침개가 아니고 동래 파전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사실 이 취객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는 취객이 하나 있었는데 군대에서 말이죠. 제가 병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상병 아마 한 뭐 7, 8개월째 아니면은 병장이었을 때였는데 진지공사가 이제 보통 있잖아요. 추계 진지공사도 있고 춘계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거 하면은 이제 굉장히 고단합니다. 왜냐면 가서 맨날 삽질하고 맨날 이제 바위 나르고 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단한 진지공사가 한 2주 정도 이어졌고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고했다고 중대장님이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삼겹살 파티 같은 거였죠. 수육이었는지 구웠는지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막걸리 파티였어. 그러니까 막걸리를 공수해 오셔가지고 모든 중대원들이 이제 한 잔씩 마시고 뭐 2잔씩 마시고 3잔씩 마시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죠. 군대에서 술을 마시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저 이등병이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아마 뭐 선임들이 먹였는지 이제 생활관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생활관 바닥에 오줌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침상 위에서 바닥으로 그냥 화장실처럼 아무 수치심이 없이.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들 몰라가지고 침묵. 그냥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그 폭포 소리만 그 가운데 바닥에 떨어지는 폭포 소리만 마치 그 야간 근무서는 불침번이 그 습도 조절하려고 물을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청아하게 그것만 이제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술이라는 게 애미애비도 몰라보고 내무실 한가운데서 선임들이 30명이 있는데 오줌을 싸게 만드는 게 술이구나. 그때 이제 술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과음을 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괴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팔. 저의 직장 사무실에는 꼭 저보다 음식을 조금 먹어야만 하는 괴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카드로 점심을 사줘요. 게다가 금액의 한도를 따로 정해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비싼 것만 아니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전에는 남초회사에 다니면서 부대찌개, 돈가스, 제육볶음만 전전하던 저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답니다. 마라탕, 초밥, 쌀국수, 포케 등등 남초회사에서는 꿈도 못 꾸던 메뉴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꽤 잘 먹는 편입니다. 가리는 거 없이 복스럽게 먹는다는 칭찬을 자주 들어요. 자, 이제 괴인 나옵니다. 이 괴인은 음식을 꼭 반만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 식사가 끝나면 제가 먹은 양을 확인합니다. 제가 다 먹은 날에는 역시 펄순 씨는 잘 먹어서 좋아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남기면 어머, 왜 이렇게 못 먹어? 하며 걱정합니다. 매번 음식을 반이나 남기는 사람이 음식을 거의 다 먹는 저를 걱정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 맛있게 먹어야지 신난다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맨날 이러니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팀이 다 같이 먹는데 저한테만 그래요. 하루는 냉면을 먹으러 갔다가 다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시킨 만두가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먹을 만큼 다 먹었기 때문에 수저를 내려놓았죠. 그러자 괴인이 그러는 겁니다. 펄순씨, 이거 먹어야지. 제목도 아닌데 당연히 제가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배부르다고 하자 왜 이래? 펄순씨 먹을 수 있잖아. 이러면서 먹으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제가 먹는 것에 대한 괴인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괴인이 말랐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 괴인은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살집이 있는 편입니다. 밥은 그렇게 남기고 사무실에서 단 음료랑 과자를 엄청 먹어요. 그리고 군것질 할 때마다 제목까지 가져다 줍니다. 저는 밥을 충분히 먹고 군것질을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매번 거절해요. 그래도 괴인은 굴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은 저의 몫을 꼭 가져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받아뒀다가 다시 탕비실에 갖다 놔요. 제가 받지 않으면 괴인은 자기가 가져온 걸 먹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스스로 과자를 가지고 오면 괴인은 좋아하면서 사무실을 떠나가라. 펄순씨! 과자 잘 먹네! 이럽니다. 그 외에도 찜닭을 먹으러 가서 제가 공깃밥을 시키지 않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멋대로 자신의 밥을 왕창 덜어주거나 딸기 바나나 주스를 사와서 제가 사양하는데도 굳이 반 이상을 덜어주고는 펄순 씨한테 반이나 나눠주고도 나는 다 못 먹어서 버렸다 라고 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를 눈치챈 다른 팀원들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다른 분들이 보기엔 그 괴인이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 보였나 봐요. 저는 원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합니다. 오히려 괴인을 보는 게 재밌고 신기해요. 언제 한번 일주일 정도 점심을 굶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괴인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저랑 같이 일주일을 굶을까요? 아니면 못 견디고 밥을 먹으러 갈까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어땠는지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아무튼 괴인이 그러건 말건 저는 지금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주어진 일을 잘 해내며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펄밤에 사연 남겨보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나 지워봅니다. 신청곡은 제가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불러서 좋은 호응을 얻었던 마치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복스럽게 드시길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개인 방송, 먹방을 직관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먹는 모습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꼭 먹이고 싶은 거야. 그런 느낌이 아닐까? 나만의 작은 먹방 스트리머, 오프라인 먹방 스트리머가 아닐까? 드시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괴인 사연의 신청곡들 브루노 마스의 런웨이 베이비 그리고 마치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꽤 긴 사연인데요. 꽤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 마음을 다잡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노래방 가서 첫 만남부터 J-팝 메들리를 조지고
누가 봐도 절 좋아하는 것이 뻔해 보이던 상대방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는 비수를 꽂아버린 그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망한 사랑 사연 중 하나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민수가 휩쓸고 지나간 후 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과에 아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고 당시 우울증 비슷한 상태에 처해 있던 저는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을 기력도 없어서 그냥 학교에 가면 공부하고 과제하고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팀플에서 만난 선배 한 명과 조금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선배와 저는 어떤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첫인상이 차갑고 엄해 보였다 이야기하니 선배가 저에게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먼저 다가와서 이름을 물어봐주고 수업이 지루하거나 힘들진 않았냐며 의견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차갑고 무심한 데다가 엄격해 보였던 그분이 그렇게 자기 수업에 신경 쓴다는 것에 놀랐고 여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맞담배를 피운다는 것에도 놀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완전히 그 교수님에게 호감으로 돌아섰습니다. 반전 매력을 느껴서였죠. 그러나 특별히 무언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고 퀴즈를 성실히 치르고 이따금 복도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척하지 않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꽤나 심한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권위자,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나 교수님 같은 분들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기도 했었지요. 그 내면의 병이 다시 고개를 쳐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말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은 증상이 저에게 나타나더군요.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학기에는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 좋게 반 전체에서 1등을 했고 놀랍게도 교수님께 먼저 연락이 길게 왔습니다. 그 답장 속에는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는 의례적 인사와 함께 수업 경청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테니 다음 강의도 꼭 들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부탁이라기보다는 립 서비스였겠죠. 어쨌든 결국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MT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MT에 따라온다는 말이 저녁 즈음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MT에 교수가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저녁을 먹으며 호기롭게 소맥을 들이켰습니다. 아이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저는 방에서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이 들어 레크리에이션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였죠.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던 저는 어느새 일어나 앉을 정도로 정신이 돌아왔고 레크레이션 생각이 들어 단말마의 비명을 내지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레크레이션! 그런데 저 말곤 아무도 없어야 할 방에 누군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교수님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 불이 꺼져 있는 데다가 방문도 잠겨 있어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어버버하자 아픈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하자 그분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같이 걸으니 꽤 낭만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일교차가 심해 감기 걸리기 좋으니 이불을 꼭 덮고 자라는 스윗한 말까지 해주셨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빠뻘의 유부남에게 사랑에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변명하자면 그 교수님이 그 나이대 교수님들에 비해 여러모로 매력적이긴 했습니다. 조교로 착각할 정도로 동안이었고 재치도 넘치셨고 성격도 다정하셨으며 키도 크고 마르셨고 그 나이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꼰대 같은 마인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당한 감정은 아니니 티를 내지 않고 숨 죽인 채 살았어야 맞는데 사랑에 빠진 저는 무지성으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과목을 과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 중 잡담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셨기에
사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여 질문을 만들고 질문하면서 대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학과에 현장 실습 모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책임자가 교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 그 모임에 들어가 있는 선배들을 알아내어 연락처를 교환하고 관심이 있는 척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교수님께도 그 관심을 내비치며 눈도장을 찍으려 했었지요. 살을 빼고 외모를 관리하는 건 당연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노력은 정말 후회되는 것인데 흡연자셨던 그 교수님을 따라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았는데도 친밀감을 더 쌓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교수님과 좀 친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잠깐 카페에 들려 음료를 사주시거나 매번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떤다거나 도서관에 같이 간다거나 종종 점심을 먹는 정도였지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그러다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첫 번째로, 그분 주변엔 항상 학생이 많긴 했으나 여학생들은 거의 없고 남학생들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학년 선배들은 그 교수님에 대한 언급을 꺼렸고 제가 그 교수님과 수업 시간 외적으로 만난다는 말만 하면 묘하게 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도치 않게 약간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오자 시선을 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 착각이라 여겼지요. 예민한 편인 저에게 이상하게 다가오는 점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에 폭로 글이 올라온 겁니다. 고발의 내용은 어떤 현장 실습 모임에 속해 있는데 교수님이 자꾸만 사적으로 연락을 한다. 근데 연락을 받은 게 나뿐만이 아니다. 본인은 학교 생활에 고민이 있냐, 밥 먹자 등의 연락만 받았지만 예쁘고 몸매 좋은 편인 본인의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냐, 술을 먹자 등등 노골적인 대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모르는 문제나 업무를 알려주겠다며 교수실로 불러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했다는 내용까지. 단박에 보자마자 그 교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이니 믿을 수는 없겠다 싶어 그 모임에 있는 아는 선배에게 연락해서 진위를 묻고 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내 진짜냐, 증거를 줄 수 있냐고 연락했습니다. 선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좋아하는 것이 티가 나서 말하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또한 작성자는 저에게 모임뿐만 아니라 이미 학생회에서도 여미새 교수라고 정평이 나 있고 본인도 사적인 연락을 받았다며 여러 캡처본을 보내주었습니다. 바람기가 가정에까지 알려져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나고 최근에는 이혼 소송까지 하고 있다는 말까지 최측근들은 다 아는 모양이었어요. 선배가 말하길 MT 때 너가 눈 뜨니까 그 교수님이 옆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지? 아니 보통이면 여학생이 혼자 자고 있으면 나가는 게 정상이지 왜 굳이 들어와서 핸드폰까지 하며 앉아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과대 해석한 건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는 피가 싸해졌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이따금 꾸미고 오면 교수님이 옷이 예쁘다거나 데이트 가냐고 물어올 때 제가 쎄함을 느낀 것. 과거의 가정폭력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펄순이가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농담하듯 한 말에 기분이 나빴던 것. 남학생들만 그 교수님 주변에 있는 것까지. 커뮤니티 글은 빠르게 삭제되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저는 꽤 바뀌었지요. 원체 부정적이고 우울한 성격이었는데 그것이 더 심해졌고 그날 이후로 교수님과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되어 말 그대로 과 내에서 외톨이가 되었네요. 놀랍게도 그 교수님에게 매력을 느낀 게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나중에 듣기로는 고백까지 했다가 교수님에 대한 진실을 듣고 씩겁한 여학생들도 몇 있다 하더라고요. 긴 사연의 끝입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쓰니 후련하네요. 현실에서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제 자신이 너무 역겹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니 글까지 적을 여유가 생겨 익명으로 털어놓아 봅니다. 아직도 조금 씁쓸한 기분마저 드는 걸 보면 정말 좋아했나 봅니다. 신청곡은
제가 그 당시 자주 들었던 노래 태연의 Can't Control Myself로 하겠습니다. 가사가 제 상황이랑 잘 맞아서 들으면서 자주 울었었네요. 그럼 아무쪼록 사람 조심하십시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좀 굉장한 경험을 하셨군요. 일단 일단 신청곡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이불킥 사연인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자극적인 사연들이 많네요. 마치 전성기 때의 케이블을 보는 것 같습니다. XTM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사수생 펄순이입니다. 토요일 12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펄밤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줘요. 이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사연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괴인인 INTP 친구 호미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만나 같은 여중 여고를 나오고 인서울 대학을 오게 되며 지금까지 8년을 절친하게 지내는 중인데요. 웃음소리가 복식 호흡으로 라던가 어릴 때 시골 마을에 살며 말벌을 삼키고 원시인 놀이를 한다던가 사람 자체가 뭘 하든 어색하여 오히려 연기를 하면 행동이 자연스럽다던가 욕을 전혀 쓰지 않고 젠장! 이런과 같은 표현만 쓴다던가 괴상한 점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글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네요. 여튼 호미는 정말 누가 봐도 특이한 자신만의 색이 강한 소중한 친구입니다. 이런 호미와 저는 중딩 때부터 절친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내 딸만큼 보통이 아닌 친구가 있구나 라고 하시며 그녀의 독특함을 인지하시고 계셨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사건은 바야흐로 고2 때의 일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성에 일찍 눈을 떠서 부모님 몰래 저만의 반려가전을 드렸는데요. 그 모양이 상당히 노골적이고 누가 봐도 반려가전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들키면 끝장이니 저는 제 반려가전을 굉장히 잘 숨기며 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너무 피곤했던 어느 날 새벽 반려가전을 꼼꼼히 씻고 그대로 세면대에다 붙여놓고 세면대에다 붙여놓고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거짓말 아니냐고요?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저는 다음날 늦은 오후 개운하게 일어나 이를 닦으러 화장실에 갔습죠. 그런데 아뿔싸 저만의 소중한 반려가전이 그대로 세면대에 붙어있지 뭡니까? 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느끼며 거실로 나가 엄마의 눈치를 보고 있자니 어머니께서 넌지시 펄순아, 그 세면대 그거 성인용품 맞지? 아빠랑 엄마가 그거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게 왜 거기 있니? 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저의 소중한 친구인 호미를 팔았습니다. 그거 호미가 선물로 준 거야. 걔도 진짜 또라이라니까. 우리 친구끼리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쓸모없는 선물 주기 했는데 걔가 나한테 이런 걸 줬어. 받고 나서 인증샷 남긴다고 세면대에서 찍고 붙여놓은 거야. 사진 찍고 치운다는 게. 미안해 엄마. 아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진짜로 썼으면 그걸 왜 다 보는 곳에 붙여놔. 걱정하지 마 엄마. 진짜 그런 용도로 산 거 아니야. 라는 구차한 변명을 들어놓았고 어머니께서는 평소 알던 호미의 비범함 또 정말 우리 애가 정신이 있다면 그걸 그렇게 대놓고 세면대에 붙여놓지는 않았겠지 싶으셨는지 저의 변명은 나름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7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도 있으니 그 흉물스러운 것을 치우라고 명하셨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치웠습니다. 호미는 자신이 이렇게 팔려진 걸 안 후 아직까지도 저희 부모님을 볼 때 조심스러워합니다. 미안해 친구야. 사실 아직까지 헷갈리긴 합니다. 부모님이 모른 채 해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친구를 팔아 일생일대의 위기를 모면한 건지 말이죠. 전 후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펄밤에서만 외쳐봅니다. 엄마,
그거 나야. 미안해. 호미야. 우리 오래오래 친구하자. 신청곡은 호미와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라디오헤드의 하이 앤 드라이입니다. 라디오헤드의 하이 앤 드라이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지독한 게 오늘은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노래가 나오는 동안 미리 좀 읽어보는데요.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가지고 읽을지 말지를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 일단은 뭐 읽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사연 좀 읽어달라고요? 평범한 사연 하나 읽어드릴까요? 진짜 평범한 거? 안녕하세요, 쭈펄님. 저는 취미로 악기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음악학원은 매년 여름마다 학원 학생들을 모아 학예회를 열었는데 학원 분위기에 따라서 항상 반강제로 참여하곤 했었어요. 저 혼자서도 공연하고 밴드로도 공연을 하는 방식인데 쌤이 공연을 위해 급조해서 만든 밴드에는 아는 친구가 없어서 밴드 연습을 할 때면 매번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 복도에서 당시 같은 밴드에서 피아노를 치던 호미가 저에게 내일 니네 학교도 월미도 가? 내일 만나면 인사 받아줘? 하고 먼저 말을 걸었더랬죠. 저는 그때도 긴장 상태였던 탓에 응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연습이 끝나고 너무 바보 같았겠다 싶어서 뭔가 인싸인 척 호미에게 인스타 아이디를 물어봤고 호미는 별 반응 없이 인스타 아이디를 줬습니다. 당시 호미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공연 당일 제 솔로 무대 전에 갑자기 호미가 너 드럼 치는 거 찍어도 돼? 라고 물어보고 나중엔 번호도 따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호미를 봤는데 제 영상을 보며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호미가 저에게 앞으로 연락하자 라고 하는데 진짜 당시 저는 여사친도 없었을 뿐더러 전 연도에는 잘만 지내다가 그의 같은 반 친구들에게 구박받고 지내기 때문에 그 말이 더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날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학원 끝나는 시간도 맞춰서 제가 항상 집에 데려다주는 사이가 됐지만 저는 그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러팅이 집 가는 길에 같이 음악 들을래? 정도였고 제가 너무 아싸처럼 살리다 보니까 호미가 지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가는 중에 호미가 저에게 너 여자 소개 받을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은 고백 전에 한 번 더 떠보는 거라는데 호미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끝까지 물어봤거든요. 결국 마지막에는 친해지는 것도 싫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 말을 들은 후에는 진짜 아무 뜻 없어 보이는 순수한 호미의 표정을 보고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호미가 소개시켜준 친구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었지만 그때도 저는 호미를 못 잊었기 때문에 그 애를 건성으로 대하게 됐고 결국 그 애가 먼저 그만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그 애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시청자분들과 펄님께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플러팅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곡은 호미와 집에 가는 길에 같이 들은 노래 중 호미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인 브로콜리 너마저의 춤이에요. 혹시 신청곡을 유튜브로 틀으신다면 음반가게 알바생님이 올리신 영상으로 틀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시고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플러팅이 뭐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내에게 그 현 아내에게 나 24살 때 현 아내가 뭐 어떻게 미술관에서 뭐 벽화 작업할 사람 모집했는데 왔어. 그래서 다 모였어. 한 6명 7명 돼. 다 대학 미대생들이야. 나만 거기 알바생이야. 나는 그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어. 근데 취미로 만화 그린다고 하니까 나도 하래. 근데 옆에 앉아있는데 너무 귀여워.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대. 그래서 저기 대학교 들어갔대. 겁나 귀여워. 그리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지 겁나 고민하다가 저 삼각김밥은 뭐가 제일 맛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치 마요가 제일 잘 나간다고. 그래요? 참치 마요가 제일 잘 나가요? 스팸 김치볶음은요? 저는 그거 좋아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삼각김밥 얘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문장이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뭘 물어볼지? 삼각김밥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삼김을 별로 안 먹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참 열심히 살았네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춤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브로콜리, 브로커리, 브루크리, 브로커, 너마저의 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님. 멀리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는 펄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히 펄디님께 저의 속 깊은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사실 저는 펄디님의 굿즈를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바빠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바로 제가 유명한 파괴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 약 7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단골 미용실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같이 가던 카페가 사라지고 정액권까지 끊었던 단골집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공간들, 제가 가는 곳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죠. 설마 이게 내 탓인 건가? 그러던 어느 날 펄디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펄디님이 방송에서 파괴왕 타이틀을 이야기하시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남편이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거 당신 얘기 아니야? 저는 뭔 소리야! 하며 펄쩍 뛰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아이를 보며 또 이러는 겁니다. 우리 애 주호민 닮지 않았어? 솔직히 처음에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진짜 닮았습니다. 닮은 꼴 제보 게시판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펄디님과 묘한 인연이 생긴 저는 침착맨 방송에 나오는 펄디님은 다 챙겨보고 외부 활동도 찾아보며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덕후들의 숙명처럼 굿즈를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펄디님 반팔 굿즈를요. 티켓팅 수준으로 간신히 손에 넣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펄디님 반팔 굿즈를 입고 자랑하고 다니던 어느 날 평온하던 나날이 깨졌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죠. 펄디님께 일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거 내 탓이다. 내가 굿즈를 사는 바람에 파괴력이 여기까지 미쳤구나 하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 뒤로도 제 파괴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회사 연구원으로 취업했는데 취업 2개월 만에 갑자기 연구 책임자분이 퇴사하셨고 연구가 엎어져서 저는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B회사에 취업했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나니 제가 다니던 부서와 옆 부서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C회사에 취업하고 얼마 뒤 전에 다니던 A회사의 부서가 거의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할 만큼 제가 가거나 지나온 회사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펄디님의 굿즈는 사지 않겠다. 진짜 뱅쇼 머그 너무 예뻐서 사고 싶어 미치겠지만 펄디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렇게 멀리서 조용히 응원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펄디님 부디 별일 없으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이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제가 자주 듣는 김수영의 비틀비틀입니다. 파괴왕의 사연을 읽어버렸죠?
며칠 전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오빠가 좀 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어줄 줄은 몰랐다. 그 얘기가 갑자기 또 떠오르네? 이 두 여자가 아주 나를 조져버리네? 아무튼 농담이고요. 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 김수영의 비틀비틀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연은 1월 21일자 사연이었고요. 사연과 신청곡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 왼쪽 아래에 있는 cafe.naver.com/주펄 가입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 굉장히 추워졌으니까요. 이불 꼭 덮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